무농약 양파밭입니다. 요거는 그 모종을 키웠거든요. 그 씨 맛인 그 종자가 좋은 거라 해서 씨를 사 가지고 어 이 모종을 부어 갖고 심었었는데 조금 열악하죠. 야, 이래 가지고 올해 겨울에 추웠는데 살아남은 게 좀 신기합니다. 살아남아 있네요. 죽은 것도 있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도 괜찮아요.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기는 하긴 한데, 이게 뭐 4월 달쯤 되니까 막 하루가 다르게 크더라고요.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어려도 잘 자랍니다. 이게 겨울에 이제 잠을 잘 자면, 봄 되면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. 이게 이제 그 씨를 부을 때 9월 말에 부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어리더라고. 근데 이제 올해는 9월 달에 씨 부을 때 좀 일찍 9월 초순경에 심을 예정입니다. 조금 어리니까 겨울에 견디기 좀 어렵겠죠. 요것도 지금 이 정도면 뭐 저는 충분합니다. 목적이 우리 형제들, 가족들 뭐 이렇게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. 이것도 엄청 많아요. 저까지니까 많습니다. 이게 다랭이 밭이기 때문에 이게 구불구불하죠. 여기는 세로로 이렇게 골이 있는데 저쪽은 또 가로고 막 이렇습니다. 구불구불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, 여기도 똑같습니다. 요 앞에 감자 있죠. 감자 심을 때처럼 유황 치고 보름 기다렸다가 석회 치고 보름 기다렸다가 유황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11월 달에 심었습니다. 11월 달에 초에 심었습니다. 11월 10일경인가. 작년 영상이 다 있으니까요. 늦게 심어 나니까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겨울을 났죠. 제가 볼 때는 이게 겨울에 너무 커버리면 안 됩니다.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그 두더지 퇴치를 위해서 위에 페트병을 다 꼽아놨죠. 그러니까 부직포를 안 덮었습니다. 여기 해발 한 400m 좀 되기 때문에 저 밑에보다 온도가 한 3도 낮아요. 그러니까 저 들판에 보면 부직포를 다 씌워놨더라고. 근데 저는 그 부직포 씌우는 거를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생각지 않습니다. 겨울을 견디는 게 좋겠죠. 겨울에 잠을 자야 됩니다. 양파, 마늘밭은 또 따로 가서 찍을 텐데요. 마늘도 조그맣습니다, 아직까지. 그런데 4월, 5월 되면 하루에 몰라보게 큽니다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오히려 2월 말 3월 초 이때 이렇게 작은 게 더 좋아요. 그러면 구가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요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추비도 한 번도 안 줬습니다. 왜냐하면 11월 달에 심었기 때문에 11월, 12월, 1월, 2월 뭐 4개월 정도 갔죠. 아직까지 양분이 다 있습니다. 다 빨아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양분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3월 중순경에, 작년에도 그랬고 3월 중순경에 해줍니다.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달 반 정도 늦게 심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추비를 줍니다. 그래 이제 석회 치고 유황 치고 그 다음에 거름 있죠. 거름 이제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편에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된 게 개껍데기 미생물도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2종류 정도 들어갔죠. 거름으로. 그 다음에 토양 살충 살균제 안 들어갔습니다. 그 제일 독한 농약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. 토양 살충 살균제를 안 치면 어떻게 하느냐. 생거로 먹을 때 매운 게 없습니다. 물론 양파니까 맵죠. 맵기는 매운데 확 맵다가 싹 없어집니다. 그 자리에서. 그리고 당도가 엄청 높습니다. 당도가. 그러니까 생걸로 먹기 정말 좋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비를 줄 텐데요. 추비는 주는 게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 중에서
어, 일단 제일 먼저 뭘 주냐 하면 포대거름 있죠. 포대거름 2년 된 게 있거든요. 저는 2년 된 걸 씁니다. 주로 없으면 이제 1년 된 거. 1년 된 거는 항상 있으니까. 많이 쓰면 이제 좀 2년 된 게 없어지니까 1년 된 것도 쓰고 하는데 주로 2년 된 거. 2년 된 거를 주면 위에 뭐 바로 이렇게 다여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위에 덮어줘도 돼요. 냄새도 없고요. 미생물이 발효를 다 시켜놓기 때문에 백광균도 많고, 백광균이 그 벌레들 죽이고 그러죠. 벌레들 공격해가지고.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납니다. 그 먼저 주고, 포대거름을 먼저 줍니다. 그러면 위에 이렇게 쌓여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하고 유기NK 이렇게 세 가지 줍니다. 그러니까 이 추비 준다고 비료 막 뿌리잖아요. 저는 비료 안 줍니다. 화학 비료는 안 쓰니까요. 화학 비료를 주면 쓴맛 납니다. 쓴맛. 우리 양파 같은 거 어떤 거 잘못 중국집 가가지고 잘못 먹으면 기가 따갑고 막 이렇잖아요. 그런 거 없습니다. 그거 이제 농약 비료 맛입니다. 그게. 특히 토양 살충 살균제. 그거는 흡수해 버리니까 그 맛입니다. 그게. 그걸 안 치면 그런 맛 안 나요. 당도가 높고요. 거의 과일급입니다. 매울 때도 화끈하게 맵고 금방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. 어리죠? 지금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. 기록용입니다. 이거. 이렇게 된 것이 나중에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세요.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랍니다.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열악했거든요. 겨울 지나서. 이렇거든요, 지금. 아주 작죠?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. 부직포 안 씌우니까 겨울에 많이 말라갖고 비틀어져 있죠. 다니면서 풀도 좀 뽑아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 요렇게 아주 열악하죠. 이거 나중에 어떻게 자라는지 보세요. 요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6월달에 캐잖아요. 6월달에 캐는데 4월 하순부터 폭우가 올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위력적으로 작용합니다. 이 면역력이 좋거든요, 이게. 왜냐면 부직포도 안 덮고 이렇게 지금 부직포 덮은 곳 보면 거의 다 커 있어요. 근데 폭우를 만약에 맞았죠. 그러면 쌍둥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혹시 그 물 빠짐이 안 좋게 돼 있는 곳은 물 빠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. 물 빠짐 안 좋으면 쌍둥이 돼 버립니다. 쌍둥이. 왜냐하면 안에서 또 싹이 터버려요. 마늘은 물에 잠기죠. 그러면 바로 벌마늘 됩니다. 벌마늘. 무슨 원리냐 하면 작년에 벌마늘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죠. 막 밭을 초토화시키고 막 그랬습니다. 그 폭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람들이 원인을 좀 잘 모르던데 약 치고 막 그러던데 아무 소용 없어요. 그게 마늘을 통으로요. 컵 같은데 물 넣고 딱 담가 놓아 보세요. 안에 있는 각 분구들이 전부 싹을 틔워버리죠.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. 컵 위에 딱 양파 하나 딱 올려놓으면 어떤 거는 곧바로 이렇게 자라는데요. 어떤 거는 싹이 여러 개 막 터져요. 그게 뭐냐면 안에서 또 싹이 또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쌍둥이가 돼버려요. 쌍둥이가.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 때문에. 쌍둥이라든지 마늘에 벌마늘 같은 게 많이 나오는 밭을 자세히 보면요. 물 빠짐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잠겨버린다는 거죠. 작년에는 2월달에도 비 많이 왔잖아요. 봄장마 왔죠. 그리고 엄청 더웠잖아요. 더울 때는 물 한 방울 없다가 비 올 때는 폭우가 쏟아지고 잠겨버리고 막 그러니까
수확기에 벌마늘이 속출했던 거죠, 작년에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 높잖아요. 우리는 이거 보세요, 엄청 높아요. 여기 벗겨졌네. 아무튼 그런 물 때문에 그러니까요. 물을 철저하게 빠지게 잘 빠지게 해주시고요. 양파, 마늘은 물음병 같은 게 많죠. 주로 곰팡이병이 또 많거든요. 곰팡이병, 뿌리 흑색 썩은 병하고 막 전부 곰팡이병입니다. 그러니까 방제를 농약 쳐도 소용없죠. 근데 우리 방제액으로 다 되잖아요. 작년에 영상들 싹 다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식용 베이킹 소다 한 번씩 사용해 주시고요. 방제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해도 되더라고요. 그 간격으로 한 번씩. 농약 치는 인터벌보다 더 길게 줘도 됩니다. 우리 방제액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고자리파리, 뿌리파리, 응애 이런 거는 태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. 태비가 미부숙 태비인 경우에는 백발백중입니다. 제가 다 해봤어요. 그거 확실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새로운 벌레들이 많이 또 나타날 거거든요. 작년에 보면은 날씨가 이상했습니다. 그 이전에 나타났던 것 이외에 처음 보는 벌레들을 많이 봤거든요. 올해는 더 심할 겁니다. 그럼 기존에 나온 약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철저하게 면역력 위주로 키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. 제가 만든 천연 방제액 이런 거는 내성도 없죠. 내성도 없습니다. 똑같은 약 계속 치면요, 벌레가 거기에 적응해 가지고 쳐도 안 죽어요. 그런데 우리가 만든 방제액은요, 내성이 없습니다. 계속 그것만 치면 됩니다. 그 정도로 좋은 거니까요.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정말 독특한 양파, 마늘 얻을 수 있습니다. 마늘 같은 경우에는 생마늘로 먹기에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이 키우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키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주문도 많이 해주시고 막 그러시는데, 작년에는 뭐 우리 것도 모자랄 정도로 특히 이 환자분들 뭐 연락 많이 주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많죠. 얼마 안 지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 텃밭에 키우면 얼마든지 되니까요. 그렇게 키워 드시면 됩니다. 정말 맛있고, 그리고 양분이 많죠. 제가 거름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양분이 많으니까 안에 영양소도 많고 좋습니다. 이거 꼭 이렇게 키워 드세요.